정말 테슬라에 대한 평가 많죠.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Y가 5월 수입차 판매 1등을 거둬 전기차와 수입차 시장 파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리콜 문제 등이 겹쳐서 테슬라 정말 문제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테슬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조환입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게 된 지 거의 2달이 됐네요.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뒷좌석 오른편 고무몰딩 소리로 인한 불편함은 한때 있었지만 제가 정말 차를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량 안에서 주로 작업도 하고 여유를 즐길 때도 있고, 심지어 밥도 먹고 또 영상 원고를 작성하기도 하죠. 전기차다 보니 이전 차량에 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캠핑 모드를 활용하면서 원고 작성하면 안락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바로 최근에 발표된 테슬라 5월 신차 등록 대수와 연관이 됐기 때문이죠. 테슬라 판매 현황을 유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 브랜드는 5월 수입차 중 세 번째로 많은 3,461대 등록 대수를 보였습니다. 이 중 테슬라 모델 Y가 3,328대가 등록돼 수입 차량 모델 5월 신규 등록 대수 1위를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최근에 테슬라 코리아가 모델 Y 인도에 전념했죠. 직접 차량 수령하기 위해 목동에 있는 한 병원 주차장에 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차량을 탁송을 통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들도 모델 Y 받으셔서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모델 Y 롱레인지 이상 트림부터는 6천만 원인 초과대 정부의 100% 보조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해 판매가 저조할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가득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조금 자체가 판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 타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도 있고요. 테슬라의 꾸준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가는 주행보조 성능 등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Y는 특히나 모델 3보다 더 큰 차체를 가졌죠. 글래스 루프 장애물이 없어서 안락하다는 평가도 있고, 뒷좌석 착좌감이 모델 3보다 아주 좋은 편이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받았을 겁니다. 좀 있으면 모델 3 528km 주행거리 버전도 국내 고객 인도가 가능해져서 앞으로 테슬라 국내 판매가 어떻게 이뤄질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선전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은 품질 이슈인데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테슬라만의 문제입니다. 볼트 조인 문제로 인해 최근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6천여 대를 리콜하는데,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하는 수준인 듯 합니다. 아직 오노인 제가 리콜 통지를 받지 않았고, 올해부터 인도되는 모델 3에도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리콜이라는 것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어 스스로 문제점을 고치거나 관계당국의 시정 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번 리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테슬라 스스로 좀 더 품질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테슬라의 생산 시스템이죠. 좀 더 생산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 점검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가 테슬라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는 현상이 나는데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머스크 CEO 개인적으로 저와 트윗 몇 번 주고받은 것 기억나시죠? 한때 한국에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코로나19 해결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와서 속 시원하게 대한민국 소비자들과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 또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테슬라 코리아가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가지 현안 대응보다는 미디어의 시승차 협조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테슬라가 애초부터 머스크만 미디어 대응을 주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미디어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테슬라 코리아도 그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겠지만, 회사 이미지 저하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조치가 향후 테슬라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죠.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제가 오너로서 테슬라 코리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정책 조금 쉽게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룸미러 위쪽 카메라 정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적 기억이 나실 겁니다. 좀 있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되는데, 룸미러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주행 보조 패턴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하는지 사전에 정확한 한글 안내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테슬라는 기아의 차량이 보고하는 도로 구간 데이터를 사용하며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하는 파트너들과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자동차 기자인 제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주행보조 또는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여러 부품 업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타가 있어요. 실시간 교통상황, 내비게이션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글 표현에 대해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조재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찌 보면 칭찬도 받고 욕도 먹는 테슬라의 현재 상황 요약해봤습니다.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나 테슬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